평택식 물 끊김 난리 단수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보통 단수 사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세 가지 측면에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즘 연일 이어지는 폭염입니다.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물 끊김 난리가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가구만 10,000가구가 넘었습니다. 세 번째, 물이 왜 끊겼는가?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있어서 끊겼다, 어쨌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물 끊김 난리 단수 사태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KFM 스페셜 윤상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상식입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빠짐없이 꼼꼼히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표해드리고요. 이 단수 사태가 벌어졌던 평택 물난리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볼까요? 네. 이 더위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온이 35, 6도가 지금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물이 나와야 살죠. 물이 있어야 씻고 밥이라도 해먹을 거 아닙니까? 손님이 없어요. 장사는 무슨 장사를, 물이 있어야지 뭐 장사를 하죠. 이 기록적인 더위인데 당장 먹고 씻을 물도 없는데 물도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물이 안 나오는데. 네, 평택 지역의 대규모 단수 사태 지난달 20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주민의 안타까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택 지역의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최근 평택 지역의 평균 기온은 38, 9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전역 또 수도권 전역이 다 그렇긴 하지만 온열 환자도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열사병이 15명, 열경련이 12명, 열탈진이 21명, 열실신이 4명 등 52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중영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현재 평택시는 폭염 대비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폭염으로 열사병 및 열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열 환자가 급증할 때 의료진들이 추천하는 것이 물 자주 드세요. 그리고 시원하게 씻으세요라고 하는데 물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더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한 지역 피해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단수 사태로 평택 지역 5개 읍면, 마녀 세대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지대 주민들보다는 물 공급이 어려운 고대 지역에 단수 사태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배수지 수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급수불량까지 일어나 네. 단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중영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청부 보성읍 등 서부지역 5개 읍면 49개 마을 11,4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단수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400여 세대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각 지자체에서 물놀이장, 수영장들을 개장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에도 물놀이장이 있죠? 네, 평택시청 앞에 설치한 이동식 물놀이장을 포함해 진이천, 청소년 수련원 물놀이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단수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물놀이장은 곧바로 중단을 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중영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단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바로 개장했던 물놀이장 운영은 중단 조치했습니다. 이후 사태를 수습한 후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0일 하루만 휴장했습니다. 진짜 이제 원인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평택시 물 공급 어떤 구조로 운영되기에 이렇게 물 끊김이 대규모로 발생했을까요? 네, 현재 평택시는 8당 상수원을 이용한 광역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광역 상수도 시설 이용 현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평택시의 상수도 1일 배분량은 35만 2천 톤입니다. 네.
현재 필요한 수량은 1일 23만 톤 정도인데 수돗물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은 광역 상수도 3, 4, 5단계 3개의 송수 관로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성남 정수장과 수지 정수장에서 성남, 수원, 화성, 용인, 오산 등을 거쳐 평택시로 공급되는 구조로 관말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광역 상수도 배분량은 하루에 35만 2천 톤이고 현재 필요 수량은 일일 최소 23만 톤 정도입니다. 네, 수량은 공급 대비 수요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인터뷰 듣다가 관말 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임 기자? 네, 관말 지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끝자락을 네. 얘기하는데 광역 상수도 관로의 끝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 쭉 오다가 끝 지역이다. 이래서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수도 시설의 관리와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한 것입니다. 평택시가 가압장이나 배수지 등 상수도 관련 시설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가압장이 모두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신상윤 평택시 수도과 공무팀장입니다. 우리 시 물 사용량이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에 가압장 등 상수도 관련 시설의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하절기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수지 수위 저하가 누적돼 청북 2배수지 수위가 10%까지 떨어지는 등 여러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리 미비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들으셨는데요. 배수지는 알겠는데 가압장이 뭡니까? 네, 가압장은 수압을 조절하게 해주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배수지에 이제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야 하는데 가압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물을 못 보내니까 배수지도 제 역할을 못한 그런 셈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가압장이 평택에 몇 개가 있는데 모두 가동이 안 된 겁니까? 네, 청북을 비롯해 세교, 지산 등 3개의 가압장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작동이 안 됐나요? 네, 3개 가압장 모두 가동하지 못하는 어허. 무용지물의 시설이었습니다. 신상윤 평택시 수도과 공무팀장입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3개의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압장 가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네, 불가하다. 그렇다면 가압장은 언제부터 제대로 가동되나요? 네, 내년 말까지 3개의 가압장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상윤 평택시 수도과 공무팀장입니다. 가압장 정비를 위한 실시 설계를 착수, 금년 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에 가압장 가동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청북 2배수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라인 가압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3개의 가압장이 평택에 있었는데 관리 소홀로 모두 가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단수 사태가 초래됐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단수 이후에 이런 말들이 막 떠돌았습니다. 단수 관련해서 이거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이 들어와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진위 여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이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단수 사태와 관련이 있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의 광역 생활용소 사용은 이번 평택시 단수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중영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은 지난해 경우 1일 14,000톤의 물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1일 5만 3천 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공업용수 공급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광역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평택시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이번 단수 사태와 삼성전자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네, 관계가 없다라는 당국자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평택 같은 경우 계속 아파트 신도시도 많이 건설되고 대규모 공장도 들어오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 그냥 불 보듯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단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급수 체계 운영 등 긴급 대책이 과연 제대로 가동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긴급 대책에는 뭐 신속하게 대처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상황 발생에 따른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수 사태에서 이번에 새로 시장을 당선된 정상선 평택시장은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단수 사태 발생 즉시 수자원 공사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태 수습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중영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시는 사태 발생 직후 시장님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자원 공사를 방문하고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수불량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단수 사태에 따른 긴급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또한 상류 시군의 심야 시간대 수돗물 사용 제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상급수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평택 지역 집단 단수 사태에 대한 KFM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이번 물난리 사태에 대한 장기화 우려는 없습니까? 예, 현재 평택시 전역의 수돗물 공급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이번 단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상윤 평택시 수도과 공무팀장입니다. 단수 사태 조치는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장기화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대책을 시행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과연 재발이 안 돼야 될 텐데 이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 재발 방지 대책 살펴보셨죠? 네, 중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3개 가압장을 정비하고 배수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지역은 급수 체계를 전환한다고 합니다. 신상윤 평택시 수도과 공무팀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청북 2배수지 라인가압 시설 설치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 올 10월 중에 긴급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수지 운영 안정을 위해 일부 지역 급수체계 전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60억 원을 투입해 중기적 대책으로 현재 가동 중단된 세교, 지산, 청북 등 3개 가압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압장 정비가 완료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 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거 하나, 평택시가 수돗물과 관련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인 용인시와 안성시에서 지역 개발에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송탄과 유천 상수원 보호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 공급 문제가 또 평택시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수 사태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취수원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거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네, 지자체 간 입장의 차이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나 안성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 개발에 큰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광역 상수도 보급으로 충분한 상수원이 확보됐는데 지방 상수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반면 평택시 입장은 어떤가요? 네, 평택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소 공급을 위해 지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소중영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지방 상수도는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7만 5천 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급선의 확보와 안성천 수계 하구의 환경적 측면에서 무한한 가치가 있어 해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평택시의 물 끊김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봤는데 초기에 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혼선이 초래가 됐는지 이것은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후속 보도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